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아침 10시 7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9시 15분쯤부터 녹화를 시작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영상 녹화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말도 꼬이고 해서 지금 거의 한 뭐 45분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진짜 이거 참 오늘 정말 참 골 때리는 날인데요.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녹화가 좀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날이니까 말도 좀 꼬이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얼렁 하겠습니다. 미국은 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들어놨던 작은 음봉을 어젯밤에 장대 양봉으로 감쌌어요. 이렇게 감쌌으니까 기술적으로 분명히 추가 상승의 가능성 이런 게 열린 겁니다. 굉장히 크게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일단 추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런 점을 일단 놓고 봐야 되겠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뭐 기업 실적 기대감이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이거 뭐 오래전부터 써먹던 재료이기도 하고, 이거 그래서 언제 끝날 거냐? 이건 목요일 날 끝납니다.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 끝나면 아마 끝나겠죠?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젯밤 올랐던 건 사실상 이제 테슬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테슬라 때문이다. 테슬라가 이 상승률의 한 90%를 차지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없으면 0.1% 오르고 끝났을 거란 말이죠. 다우지수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인데 보시면은 지도 보시면 다른 종목들 붉은색이나 검정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했거나 보합이라는 얘기입니다. 힘 없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FANG에서 페이스북 하나 올랐어요. 그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 자체는 별로 힘이 없었어요. 별로 힘이 없거나 아니면 테슬라의 돈이 다 쏠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별로 힘은 없었는데 테슬라가 12% 오르는 바람에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른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다우에는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포함되지 않은 지수는 0.18% 오르는데 그쳤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어젯밤 사실 주식시장 어제 미국의 상승은 어제 미국 상승 지분의 한 80% 90%는 테슬라가 차지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면 일단 뭐 이런 그림이죠. 전고점 넘어가고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S&P 같은 경우는 상승의 기울기가 살짝 가팔라졌죠. 이런 점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존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숏을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미국장 이야기. 미국장 숏 들고 계신 분들은 위험 관리를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하겠대잖아요. 물론 그 내용이 좀 부실하긴 합니다. 그죠? 테슬라 하나로 올려먹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의심은 가고 이게 부실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추가 상승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들은 위험 관리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기존 보유자가 아닌 케이스 같은 경우 신규로 들어가거나 현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언제 한번 또 숏을 사볼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이긴 한데 이제 본인 포지션과 본인 계좌가 어떠냐에 따라서 대응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급등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 이제 어젯밤 그래서 12%가 올랐어요. 시가총액 3위 종목인데 12% 올랐으니까 어마어마하죠. 한국으로 치면 뭐 하이닉스 정도 종목이 10% 올랐다라고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이닉스가 10% 오르면 전 종목이 다 빠져도 제 생각에 한 시장은 코스피나 한 0.5%는 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이제 어젯밤 테슬라가 미국 시장을 살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차트가 저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어마어마한 버블의 끝판왕이 지금 현재 12%가 올랐는데,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게 만약에 이제 내가 주식을 산다는 입장으로 인버스 산다가 아니고 주식을 산다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종목인데 이렇게 이유 없이 폭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죠? 한번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드디어 변동성을 터뜨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앞으로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물론 깡이 있고 돈도 있고 용기도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숏 빵빵 질러봐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심해야 되겠죠. 아직 22% 상승이 다 끝났다라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좀 그런 분들은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난주쯤부터 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곡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퍼즐 조각이 지금 우리들한테 던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게 위안화 초강세라는 퍼즐이 하나 던져졌고요. 위안화 초강세 나오고 나서 지금 추가로 저점을 더 낮추지 못하고 있죠. 그거 하나 나오고 있고, 또 하나의 퍼즐은 비트코인 ETF 상장이 나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 폭등. 퍼즐이 지금 우리한테 이제 세 가지가 던져졌어요. 이 세 가지 퍼즐을 이제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냐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 될 겁니다. 저도 솔직히 뭐 능력이 없어갖고 이런 퍼즐을 어떻게 껴맞춰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한데, 다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베팅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죠, 그죠? 퍼즐 주어졌으니까 이렇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쯤은 충분히 어떤 그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비트코인 ETF 상장에 더불어서 테슬라 폭등까지 해서 어떤 퍼즐들은 어쨌든 퍼즐 조각들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큰일이 나기 전에 퍼즐 조각들은 다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 제가 올해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드렸는데, 작년에 많이 올랐다, 올해는 특별한 일이 없이 그냥 지나갈 것 같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내년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지금 이제 10월 말이죠. 10월 말이죠. 대충 이 연말이란 말입니다. 연말 부근에 왔으면 이제 뭔가 하여튼 신호가 나타날 때도 되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타이밍에 지금 테슬라가 급등하고 위안화가 초강세 나타나고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다는 거죠. 퍼즐들이 던져졌어요. 퍼즐들이 나올 만한 타이밍에 퍼즐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퍼즐 조각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계속 어쨌든 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맞춰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지 저도 아직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일단 나왔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단서들은 일단 뭐 같이 봤으니까 이 퍼즐 조각들을 요리해서 어떤 그림으로 만드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감소했죠. 예, 하락했습니다. 당연히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요.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했던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 여전히 이 자리의 지지력은 유효합니다. 물론 죽을 것처럼 만들어 놓고는 있긴 한데 아직까지 알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붕괴시킬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나스닥 쪽을 보면 올라갈 것 같긴 해요. 나스닥 변동성들은 지금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부근에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오늘 밤에 뭐 잘 보긴 잘 봐야 되겠죠. 저도 오늘 밤에 하여튼 미국 주식은 고민을 좀 할 겁니다. 미국 주식은요. 저는 왜냐면 기존 보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 관리를 한번 할 거냐에 관련된 부분을 좀 고민을 할 거예요. 비중을 일부 줄이고 다시 잡을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하여튼 그죠. 우리 이제 퍼즐 조각들이 많이 나왔어요. 심증만 가득합니다. 이게 하여튼 먼 미래에 이제 무슨 일이 생기고 한 1년쯤 뒤에 보면 정말 이게 명확하게 보일 텐데, 참 이게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당장 눈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살펴보면 정말 야, 그때 당시 이런 조각들이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이거지라고 미래에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래의 관점에서는. 근데 아무튼 지금 당장 우리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지금 이 입장에서는 이 퍼즐들을 껴맞춰서 사실 눈에 보이는 그런 퍼즐들인데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결론 내기 어렵죠, 그죠? 하여튼 이런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투자가요. 아무튼 이제 퍼즐들 나왔으니까 잘 하여튼 뭐 맞춰보자고요. 네, 맞춰보면 될 것 같고, 어젯밤 달러 같은 경우는 일단 멈췄습니다. 달러는 여기 어디서 일단 하방 경직성을 보였고, 왜냐면 어제 양봉 나오고 일단 중요한 자리들을 안착했기 때문에 일단 하락은 멈췄다라고, 조정은 멈췄다라고 보이고요. 위쪽으로 일단 올라가려는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겠죠. 요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는 그냥 뭐 제자리 정도 와 있습니다. 금리는 어제 살짝 하락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추가로 더 많이 빠지고 그러진 않았네요. 1.7까지 찍고 나서 조정 중입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인플레 추세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넘어가기 전에 잠깐 위안화 같은 거 보시자면은, 일단 그 말씀드렸죠. 위안화 같은 것도 위안화 강세도 지난주에 나타난 중요한 어떤 퍼즐 조각 중에 하나다라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뭐 단기 바닥 만들어내는지 일단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는 양봉으로 이렇게 뭐 하락 마감이지만 양봉으로 일단 마감을 해주긴 해줬어요.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어지기만 하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중 바닥을 완성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분히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충분히 이런 슈팅성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미국 주식들 천천히 가고 있던 게 슈팅을 나타나고, 천천히 가고 있던 테슬라가 슈팅을 보이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던 위아나가 슈팅을 보이고, 충분히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퍼즐 조각 중에 하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자꾸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래서 한국 시장으로 넘어가자면요. 일단 한국은 오늘 그 갭상승 출발 당연히 했겠죠. 당연히 갭상승 출발했고요. 미국이 올랐으니까. 근데 생각해봐야 돼요. 이게 그 갭상승 출발 이쯤 했으면 오늘 원웨이 상승할 수 있는 날입니다. 원웨이 상승이라는 건 뭐예요? 아주 강력한 초강력 장대 항목 뽑아낼 수 있는 날이라고요. 왜냐면 10월 20일 날 고점이 중요한 직전 고점이죠. 이 자리를 거의 극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웨이 상승해도 돼요.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날인데, 근데 일단 지금까지 모습을 보시면 일단 원웨이 상승하겠다는 모습은 일단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일반적인 원웨이 상승장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원웨이 상승하면 콜옵션도 대박이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콜 대박도 지금 안 나고 있고, 보면 어떤 전형적인 원웨이 상승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겠어요? 전형적인 원웨이 상승 아니라면 일단 뭐 400 부근에 있는 어떤 그런 저항을 의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선물 400 부근에 있는 저항을 의식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기존의 숏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당장 오늘은 제 생각엔 뭐 할 게 없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잡거나 기존 숏 보유자분들은 일단 어쨌든 400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일단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렸다시피 400 넘을 수도 있어요. 400 넘어봐야 근데 405, 406 정도 자리에 굉장히 또 무거운 저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 시장은 이미 뭐 역배열 직전입니다. 완전 역배열 직전이기 때문에 일단 뭐 미국이 강한 거지 한국이 강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 숏 보유자분들께서는 일단 조금 더뭐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더 개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아직 400 넘지 못해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만 보면서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근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일단 열려놓게 조금 열어놓는 게 맞긴 맞겠죠. 그죠? 예. 뭐 아무튼 미국이 올랐잖아요. 이게 뭐 테슬라가 올라서 올랐든 어쨌든 이 미국이 일단 올랐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해요. 코스닥도 보시면 직전 고점이 일단 중요한 저항이죠. 직전 고점이 중요한 저항이니까 일단은 박스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 위에 있는 직전 고점 넘어선다 하더라도 이 1490 현물지수 기준으로 1490 정도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 저걸 넘어가야지 또 뭐가 또 많이 오르는 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굳이 뭐 엄청난 우려를 하고 일단 그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다들 직전 고점도 지금 잘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 일단 뭐 저거 넘어가고 400 부근으로 가거나 코스닥 150이 1490 부근으로 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아무튼 그냥 가만히 겸허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모습을 봤고요. 원달러 환율 뭐 오늘 더 빠지고 있는데 딱히 뭐 이상한 건 없고요. 아무튼 뭐 미국 주식시장 오르고 위험자산 선호가 좀 더 되니까 뭐 원화도 좀 강세를 보이는 거겠죠. 이상한 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뭐 특별히 뭐 우리가 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거, 너무 기뻐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단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참 미래에서 왔으면 정말 이게 쉬운 걸 텐데, 우리가 지금 미래에서 온 게 아니라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단서들, 뭔가 어쨌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오늘뿐만이 아니죠. 계속 어쨌든 고민 좀 잘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녹화가 좀 많이 늦었네요.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